오늘은 우리나라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좀 그리스도인들이 괜히 뭐 경건한 척하면서 뭐 경제를 막 무시하고 그러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경건주의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은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라고 책에서 그랬잖아요. 사실 자본주의가 형성이 된 건 개신교 때입니다. 청교도 그들이 아니었으면 이 자본이 형성이 안 되고 자본이 형성이 안 되면 민주주의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얼마나 뛰어난 통찰력이고 청교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의 소명이다. 내가 부름받은 증거가 뭐냐? 네가 열심히 너의 일을 하는 게 그게 부름받은 증거다. 그리고 최대한 그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허세를 부리자, 사치를 부리자. 그래서 자본이 쌓여가지고 그 쌓여진 자본이 결국은 자본주의의 기초를 닦고 결국은 그게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거예요. 다 원리가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헌법에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는 그 순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자유가 사라지고 우리는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누리던 이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 이게 갑자기 어때요? 이제 내가 쉽게 접근을 못하게 됩니다. 그 대신 그걸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뭔가 단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평범하게 지하철을 타고 도로 깨끗하게 잘 닦여 있고 가로수 잘 있고 공원 예쁘고 건물도 깔끔하고 이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해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업이 돈을 벌어서 그 기업의 도움에서 세금이 나와가지고 그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봐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알겠지만 자꾸 뭐 건설회사에서 이제 사람이 죽었어. 근데 건설회사에서 사람이 안 죽을 수가 있는 길이 혹시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선진국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한테 최대한 많은 보상이 갈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회사를 쪼이지 않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뭐 기업 그러니까 잘못된 인권이죠. 뭐 사원이 하여튼 사고가 났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회사를 들들 볶는 거예요. 경영진을 들들 볶고 사회에서 언론에서 조리돌림하고 그러면은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이 되겠어, 운영이 되겠어. 주가 떨어지고 이미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멍청한 거는 이게 누가? 이게 좌파들. 이 좌파들은 항상 하는 짓을 보면은 늘 하는 짓이 이 좌파들은 늘 선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태원, 세월호 온갖 난리를 치고 막 가짜 뉴스 퍼뜨리고 선동질하고 막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 대통령 내려가면 그 시간에 뭐 했느냐, 그 몇 시간에 7시간에 뭐 했느냐, 말도 안 되는 걸 막 선전해고 선동질해서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해.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미국 같은 경우 어떤 사고가 생기면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게 원인이 뭔가 원인을 잘 분석하고 그럼 이게 어떻게 가장 좋게 해결하는가 그 해결책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찾아내고 그래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일어나지 않게 제도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난리를 치고 막 울고 불고 막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거 보면은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한국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고 울고 막 그냥 일본도 똑같은 어떤 사고가 있으면 조용하잖아요.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냥 막 일단 뒤집어 엎고 봐. 일단 무조건 뒤집어 엎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어떤 사고나 이게 생기면 거기에서 누가 되었든지 꼭 거기에서 돈을 뜯어먹으려는 세력들이 단체, 시민단체
우리나라 봐. 매번 무슨 일이 생기면 어때요? 뜯어먹고 어떤 단체들 와서 막 성명서 내고 또 뭐 이상한 가짜뉴스 퍼뜨리고 그리고 꼭 어때요? 정치권에 특히 이제 보수 세력을 끌어내리고 책임져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지들은 세월호 사고 때 회쳐먹으면서 지들은 막 어떤 사고 생기면 그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푸른 집에서 막 밥 먹고 그런 인간들이 예전에 어땠어? 뭐 무슨 사고 나고 뭐 컵라면 먹었다 그거 가지고 개망신종하고 장관 물러나게 하고 우리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처분하고 감성적이지 않게 하는 게 참 사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또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보완해주고 건설회사에서 사람이 죽으면 안타깝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유가족들이 최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잘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회사를 문을 닫겠다? 그럼 그 한 회사의 건설회사에 매달려 있는 하청업체까지 하면은 몇백 기업이지. 그러면은 거기에 달려 있는 사람들, 가족, 그거 어떻게 할까? 지가 뭔데 뭐 사고 하나 났다고 어떤 회사를 그냥 몽땅 뭐 면허 정지를 시킨다? 그것도 다 이유가 아니고 그 회사 회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 사람으로 심어 놓으려고 지금 유독 거기를 더 많이 죽은 회사는 거기가 아니에요. 네, 거기는 사기업이거든. 이쪽은 공기업이니까 빨리 회장을 갈아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의도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건설 회사들이 벌벌 떨어요. 야, 이거 사람 하나 죽으면 막 경영직까지 다 쇠고랑 쳐고 형사 처벌 받아야 되고. 아니 꼭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속 시원한 거? 왜 그래? 일부러 좌파들은 모든 문제를 그냥 선동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나라는 꼭 그래. 근데 일본은 안 그래요. 미국도 안 그래요. 걔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처리해서 정말 원만해. 근데 우리는 뭐 일만 났다면 뭐 보수 정권만 일만 나면 막 거리에 나와서 촛불, 대모, 막 선동질하고 방송, 언론이 연예인들까지 이것들까지 나와가지고 막 지랄 발광 떨고 우리는 쇠고기를 먹느니 뭐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그 여자는 미국에서 햄버거 이만큼 처먹는 사진 크게 나왔죠. 영원히 박제되고 영원. 미국에 간 야당 의원들은 쇠고기가 없어서 못 먹었는데 그 미국의 교육부가 사장이 보고 여기 온 국회의원들 야당 놈들 보니까 너무 쇠고기를 좋아하더라고. 30개월 있다. 없어서 못 먹다고 가지고 돼지처럼 처먹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30개월 전 세계에서 30개월 이상을 못 들여온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어디 하나 있어요. 이상한 나라. 딱 두 곳밖에 없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무 근거도 없는데 아직도 아니 그리고 쇠고기를 내줘야지 자동차를 내주는 게 말이 돼요. 아니, 농산물을 내주고 중공 이런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것들을 더 부가가치가 더 돈을 많이 버는데 기껏 쌀 지키겠다고 쇠고기 지키겠다고 그 막대한 걸 우리 관세를 우리가 쳐맞고 그럼 우리는 그럼 영원히 그냥 우리 것이 좋은 것이 이지랄 하면서 내가 오늘은 좀 비속어로 많이 쓸게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러면서 우리는 농민이 우리는 쌀이 민족이니 어쩌고 저쩌고 쌀 캘리포니아 쌀이 훨씬 맛있고 값도 싸. 우리 너무 비싸. 맛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만주에서 쌀 농사하면 거기 엄청나게 쌀도 맛있대. 근데 우리는 쌀 너무 비싸지 지금. 너무 비싸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싸게 자꾸 점점 쌀값이 왜 가죠?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쌀 시장 개방해야 돼 이거. 쇠고기도 아니 30개월 아니라 300개월이라도 들어와서 소비자한테 맡기면 되는 거야. 맛없으면 안 먹고 안 사지. 무슨 광우병 근거도 없는 광우병 타령하면서 그냥 30개월 이하만 전 세계에서 딱 두 우리나라하고 어디 이상한 거 반미국가 하나 쥐꼬리만한 나라 하나 있어. 이름도 아주 이상해서 발음도 못하겠어.
우리는 말이 반도체, 삼성, 스마트폰, 조선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조선 시대. 의식이 조선 마인드로 유교 마인드. 이번에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들 지금 나가려고 다 지금 준비 다 했어요. 지금 저 산업단지 지금 통통 비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도 미국에서 이걸 만들어야 돼요. 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업 이 다 저기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 노동 관련 단체 있는 사람들 오지 말아라. 트럼프가 그랬어요. 젊은 애들 보내라. 50대, 60대 이 떨거지도 보내지 마라. 얘들은 노동 이거 민노총 이런데 골수 인간들이기 때문에 오지 못하겠다. 아니 노골죠. 젊은 애들만 가라. 기술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노동자들이 너무 배가 불러서 회사를 완전히 말아먹는 거야. 계속 임금 투쟁하고 계속 달라고 경영진 압박하고 가뜩이나 그렇자도 힘든데 이제 관세 협상 때문에 이제 미국의 전략이 뭡니까?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는 거예요. 모든 산업의 기본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물건을 실제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IT 우리는 고부가 같이 제조업이 바탕이 안 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공장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사우디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공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지 두루마리 하나도 몇만 원씩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공장이 있어봐요. 싸게. 우리나라도 공장이 있으니까 화장지 싸게 하고 그러나 공장이 없으면 우리도 화장지 한 두루마리에 막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못 쓰는 사람 어떻게 해? 신문지 둘둘 말하든지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풀 갖고 닦든지 아니 맨손으로 닦고 씻든지. 그 제조업. 그래서 트럼프 전략 모든 제조업을 다시 미국 안으로. 그래서 자동차 공장, 배, 다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게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 실업률 떨어뜨려. 자국민들이 만들고 자국민들이 직업을 갖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타켓이 돼갖고 우리나라 지금 산업이 공동화돼 텅 비게 돼 있단 말이지. 지금 나갈 기업이 지금 산더미 같이 지금 나와 있어요. 명단이. 그런데 이런데 노동법 해가지고 그 노란봉투법 지금 저기 거의 지금 통과될 거야. 노란봉투법 되면은 그걸 조금만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의 중소기업이든 대기업 만약에 책임자라면 이 나라를 떠나야 되겠구나 이 생각 들지. 여기서 장사 사업 잘 되겠다 이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이걸 밀어붙이잖아요. 주한외국 기업 협회에서 이거 하면 우리 떠나겠다 분명히 경고를 몇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 기업이 없으면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당장 우리 아이들이 우리 20대 이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그럼 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10개만 들어오면 뭐예요? 그 아이들이 졸업해서 들어갈 기업이 있어야지. 삼성이 있어야지. 없잖아. 있는 기업도 지금 나가려고 다 하는데 본사를 이전시키려고 하는데 법인세 올리니까. 그럼 이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외노자들 중에 자국에서 의대 나온 애들이 여기 와서 공장에서 기계 돌리고 있어요. 자국에서는 엘리트인데 공대 나왔고 뭐 학교 선생님들 여기 와가지고 공장에서 일해. 왜? 자기네 나라 기업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자기네 나라 기업이 있으면 그 애들이 왜 여기 와서 저 노동 일을 하겠냐고.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네요. 우리 부모 세대가 옛날 70년대 사우디 가서 돈 벌어왔잖아. 근데 이제는 우리 자식 세대가 좀 그러게 생겼다니까. 필리핀은 그 여성들이 해외 그 우리 지금 용어를 유모라고 그래야 되나? 가정부, 식모로 필리핀은 그거로 외화를 많이 벌어들어요. 그럼 우리의 딸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 아들들은 다시 저 중동이나 어디 가가지고 건설업이나 뭐 땅 파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돼. 왜? 삼성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지. 국내 대기업들 지금 이 뭐 노동법부터 해가지고 법인세 해가지고 기업을 못하게 만들지. 또 상속법 이것 때문에 뭐 중소기업 사장들은 이걸 그냥 뭐 자식한테 상속을 내니까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냥 공장 문을 닫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 기업이 있으니까 이 전기도 있는 거고 이것도 있는 거고 책도 있는 거고 의자도 있는 거고 다 기업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피아노도 그렇지 스피커도 그렇지.
근데 이런 거를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세계 제조 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국에서 싸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에도 공장 옮기고 뭐 그러지만, 이 중국은 자국 중심이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한 번 들어온 자국은 절대 못 가져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중국. 그래서 중국에서 사실 돈 버는 건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업들이 밖에서도 힘들지 안에서도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공장 기업 문 닫고, 기업 문 닫으면 뭐 취업할 데도 없고, 서울대 나오면 뭐 하겠어? 취업을 할 데가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좀 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누가 합니까? 좌파 정권을 역대 정권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반대, 못하게, 법으로 막 제정해서 못하게, 세금 왕창 올리고, 부동산값 왕창 뛰게 만들고, 서민들 그래서 막 집값, 월세, 전세 막 뛰어오르게 만들고, 젊은 애들 그러니까 뭐 집이 없는데 결혼은 어떻게 해요? 결혼 못하는데 애는 어떻게 하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우파 정권 때 하자. 항상 좌파 정권, 늘 좌파 정권. 가만히 보면은 조목조목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파괴할 그 정책들만 했는데, 이번 저번에 문가 때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아주 치밀하게 원전도 멀쩡하고 가동 못하고 있죠. 그다음 법인세우죠. 특히 노란봉투법. 이 노란봉투법은 정말 외국계 기업들을 다 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 국내 기업도 여기서는 안 되니까 공장을 다 해외로 이전시키고, 더 이상 이제 국내에서는 사업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건설회사들 사람 죽으면 오늘 뉴스 보니까 자기한테 직보하래. 직보. 공장에서 사람 일하다 죽으면 지한테 직보하래. 아니, 이 나라의 그 최고 통치자가 진짜 더 중요한 일 있잖아. 국가 안보, 대외 이런 일에 매일 해도 시간이 모자랄 뻔해. 기껏 휴가 맨날 쳐갖고 다녀와가지고, 지는 휴가 가면서 김진수 그 방통위원장 지금 이때 휴가 갈 때냐고. 그러면서 지는 또 날래 가버렸잖아. 가서 골프 연습을 했다냐 뭐 했다냐. 아니 그러면 사람 하나 죽을 때마다 건설 회사에 있는 경영진들은 이거 큰일 났구나, 난리나, 주가 떨어지고, 회사 뭐 면허 취소해야 된다는 거. 그럼 거기 있는 많은 직원들, 협력업체 직원들 몇백 개 협력업체가 있는데, 건설 회사마다. 그럼 거기에 딸린 식구들은 어떻게 할까? 그 면허 취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밥줄 어떻게 돼? 나 봐요. 지금 그 회사에서 이런 얘기 나오더라. 우리가 그래도 이 정권 찍어주려고 그렇게 막 댓글도 나오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고. 근데 그래서 속으로 그 자업자득이다. 일찍이들은 자업자득이에요. 일찍이들은 말하면 안 돼. 이제 니들이 찍었기 때문에, 니들이 선택해서 니들이 찍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니들이 직장 폐쇄되고 직업 잃고 주가 떨어지고 연봉 떨어지면 나 니들 책임이야. 니들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돼. 이 말을 해줘야 돼. 이 말 해줘야 돼. 근데 아직도 이 좌파 매체들 보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거짓 선동질하고, 윤석열이가 망쳐놓은 경제를 우리가 좀 회복시킨다는 거, 주가를 또 다시 우리가 막 띄워준다는 거. 주가는 절대 오를 리가 없어. 지금 이 상태에서 주가 계속 내려가는 말이지 올라가는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지금 봐요. 지금 난리야. 지금 주식 커뮤니티는 지금 그냥 욕 도배로 돼 있어요. 욕 도배. 근데 지들이 찍은 거예요. 우리나라 40, 50 세대들 같은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데, 자기들이 선택한 정치적 이념, 자기들이 선택한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밥줄, 목줄을 끊었다는 거, 그거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해야 돼. 네? 그리고 어느 10대, 20대, 30대 인생들 다 그냥 확 진짜 누구 말로 그냥 뭐예요? 젊은 애들 해외로 나가게 만들고, 국내 기업 취업 안 되게 만들고, 공장 문 닫게 만들고, 본사 이전하게 만들고, 수출 안 되게 만들고, 경영 안 되게 만들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그럼 이제 옛날 조선시대처럼 그냥 농사나 짓고 손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스마트폰 갖고 있고, 자기가 옷을 입고 자동차를 타고 운동화를 신고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좋은 차를 이게 다 경제에서 나오는 건데, 아니 그 원천을 그냥 지금 이렇게 막 이 좌파 정권에서 지금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보니까 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자기한테 이 파도가 와야 이제 그때 이제 야 이거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근데 이제 당장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주식 계속 떨어지니까 오른 곳에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니 뭐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이게 제일 첫 번째 감각, 제일 첫 번째 온 게 이거예요.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이게 최고였죠. 근데 앞으로 이제 그게 이제 연타로 그냥 막 쓰나미처럼 이제 몰려올 거예요. 올해까지는 아마 대부분 아직 그렇게 피부가 닿지 않겠지만 노란 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난리. 이제 막 모든 기업들은 다 해외로 나갈 거예요. 다. 그리고 더 이상 이 국내에서 이제 공장 유지 안 할 거고. 왜 여기서 뭐 조금만 문제 생기면 뭐 노조들이 벌떼처럼 달려가고 소송하고 저 밑에는 하청 기업이 이전에 나오라고 할 이런 지금 법인데 누가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하겠지만 누가 이 나라에서 기업을 일으키고 누가 이 나라에서 돈을 벌겠냐고. 어떤 외국인이 여기다 투자했냐고. 투자가 안 되면 우리도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 투자를 해야 여기가 경제도 돌아가고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 발전하는 거. 투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제 계속 이대로 가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슈퍼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매대에 물건이 없어요. 그 물건이 있어도 라면 5개짜리가 전에는 기껏해야 보면 4~5천원인데 오늘날 보니까 막 3만원, 5만원 이제 우리나라 공장 라면도 이제 없어갖고 저 어디 뭐 일본 뭐 어디서 뭐 태국 라면, 필리핀 라면 들어와가지고 우리 입맛에도 맞지도 않는 그런 라면 먹게 생겼어요 지금 이 그 경제가 파탄이 된다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경제가 파탄이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노조 이것들은 일하지 않으면서 뜯어먹을 짓만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경영진 압박, 파업, 주기적으로 농성해가지고 자기네들 막 더 많이 일은 또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자식 고용세습을 하라고 이 노조가 이게 여러분 이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뭐 민주화가 어쩌고 평등이 어쩌고 자본 기업가들은 뭐 흡혈이라는 거 그러면서 지 자식들 기업 승계해서 그대로 자기가 누리던 혜택을 자기 자식도 누리게 해요. 그러면은 뭐야? 다른 젊은이들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거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좌파들은 입만 열면 맨날 공정, 뭐 정의로. 이번에 조 모라고 하는 인간이 8.15 때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인간은 지 자식 의사 만들려고 뭔가 조작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무슨 영웅이나 된 것처럼 지가 무슨 뭐 우리나라 독립투사는 없어요. 전부 다 거지 같은 애들. 우리나라는 독립에 대해서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신화, 그냥 만들어 놓은 전설이에요, 전설. 그걸 보저없이 교과서에 써놓고 그래서 뭐 신문에 지가 뭐나 된 것처럼 또 나오면 또 얼마나 또 유세를 부리겠어. 내가 이렇게 막 고난을 받고 있다. 나 윤 정권에서 이런 핍박과 고난을 받고 내가 이렇게 그 부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니들 돈 뜯어 먹어가지고 그 사기친 개도지 이번에 사면 되죠. 전부 다 사면 전부. 지금 우리나라는 진짜 이 보면은요. 그러니까 물론 인간 사회가 어느 한 곳이 완전한 것은 없어. 불완전하고 다들 문제가 있어. 근데 이 좌파들이 집권하면 문제가 뭐냐? 이 나라를 완전히 다 거덜내고 지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어떤 이상한 인간이 국회에서 주식 하다가 차명 거래하다가 걸렸죠. 그게 말 그대로 주가 조작 한 거나 맞죠. 미리 정보를 받아서 지가 주가로 이익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대 범죄라고. 근데 그거를 여당의 굉장히 사선이나 해먹은 그 인간이 자기가 관련된 이번에 AI 관련돼서 주식을 지가 해먹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있어. 그래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다 해야 돼. 특히 내란다 진짜 민주 저것들 다 조사해야 된다. 근데 꼴이 잘 이렇게 팍팍하잖아. 난 걔네들 유튜브 보면은 마치 몰랐다는 듯이 저는 그럴 수가 없냐고. 지들 다 한통속인데. 그래서 좌파들은 솔제니츠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좌익이나 좌파는 정신병이다. 약으로 못 고친다는 거다. 그 말에 딱 맞아. 난 거기에 한술 넘다. 좌파는 인간이 아니니까. 그냥 인간의 거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국제대회 하면은 해외에서 들어와가지고 난민 신청을 해버려요. 그럼 난민 신청을 하면은 이게 대법까지 가려면 50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럼 4, 5년이 걸리면 그걸 우리나라가 걔가 있을 동안 다 체재비 다 보태줘야 돼요. 누구도 뭐 우리나라 어떤 거. 그래서 이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잼버리 무슨 대회 학술대회 오면은 여기서 난민 신청을 해버려요. 너무 법을 쉽게 만들어. 난민 신청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법이 무조건 난민을 받아주도록 법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난민으로 13년 된 사람도 있다고 해요. 13년. 계속 그냥 소송하는 게. 그러면 이제 국가는 우리나라 걸 계속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을 이제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그걸 우리 돈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이슬람권 애들이 그거 이용 잘하고 동남 애들이 이용 잘하고. 근데도 지금 속수무책. 우리 세금으로 거기 다 나가는 거예요. 그 점점 늘어나는데 지금 점점 난민 신청. 근데 난민을 받아주는 비율은 0.몇 %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이 대법까지 가려면 50 몇 개월이 걸려요. 50 몇 개월. 그러니까 얘들이 1심에서 피하면 20, 30 계속. 그러니까 4, 5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돈 벌고 또 우리나라 세금으로 먹고 자고 있으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 전략을 쓰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이런데 우리나라가 고용률이 실업률이 낮아질 이유가 있어요. 젊은 애들이 대학 졸업해서 들어갈 수 직장이 있겠어요? 그래서 없는. 그래서 경제가 힘들고 그래서 자꾸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살기 힘들다. 젊은 애들은 결혼하기 힘들다. 야 이거 집 사기 힘든데 애 하나 낳는 것도 부담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치하는 인간들이 잘 해결해 주면 출산율 자연히 높이고 집 사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잘 살고 들어갈 직장이 많으면은 자기에게 맞는 직장 들어가서 살고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인생을 살기 쉽잖아. 근데 이 좌파들은 이런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하기 싫어. 그 대신 또 자기 이익을 그래서 막 차명 주식 거래해가지고 미리 주식 정도 빼가지고 거기다 막 주식 몰빵해가지고 지들은 돈 버는 거예요. 이것들은 또 부동산 쪽으로 지들이 투자하니까 주식 쪽으로는 주식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인간이 주식 관련 정책을 담당해가지고 이번에 막 난리가 났잖아요. 주식도 못 해본 인간이 주식 관련 하면 그 어떻게 대체로 좌파들 부동산 쪽으로 많이 투자해요. 그래서 주식 쪽에는 얘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말은 코스피 5천. 그러니까 앞으로 좌파들이 한 말 절대 고지 듣지 말라. 근데 그걸 또 듣네. 나는 그래서 정말 쟤들이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속아보고도 또 이번에 막 이 정권 새로 바뀌면은 막 주가가 올라간대. 나는 도대체가 저걸 믿냐? 한두 번 속았어.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몇 번을 속았냐.
누구 믿어. 하여튼 이번에 노란 봉투법 되면 4050 그 세대 일찍이들, 특히 4050 일찍이들 이제 본인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알아서 책임져야 되겠지. 니들이 책임져. 니들 손가락을 엄마하고 니들 손가락을 분질러 버려라. 니들이 찍었으니까. 일찍이들이 이찍이들 막 조롱한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할 말이 없어져 이제 앞으로. 그래서 우리도 일찍이들 실컷 조롱해요. 해야 돼. 니들이 지금 찍어서 만들었으니까 니들이 직장을 잃던 주식이 다운되던 뭐 니들이 뭐 아파트 값이 뭐 높아서 집을 못 사도 계약이 안 되던 다 그거 니들이 자업자득이니까 가서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엄한 우리까지 거기 막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가죠. 이제 그게 문제지 사실. 엄한 그래도 제대로 좀 그나마 뭐 좀 아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같이 도매금으로 같이 힘들어. 사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알아서 세상을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야.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믿음이 좋은 건지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성에 대한 너무 기대가 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인간이 사람이 지혜롭게 현명하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그만큼 세상이 좋아지게 된다. 그래서 보수적인 이 정치관념, 경제관념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경제관념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도 어느 개인이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삶의 질이 확 떨어져. 의료질도 확 떨어져. 모든 사회 이런 기반도 확 그냥 거지 같아져.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이 상태로 가면 이제 좋았던 시절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좋았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옛날에 막 지하철도 제 시간에 오고 뭐 도로도 깨끗하고 집도 건물도 좋았어. 이 다음에 우리 손주 때 그랬어요? 지금 우리 이렇게 막 거지처럼 사는데 할아버지는 젊을 때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라가 왜 망했어요? 그거 다 586 거지들 때문에 586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사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좌파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때 똑똑하게 얘기해줘. 그리고 또 하나 지금 2030은 그나마 깨웠어요. 난 2030이 누구 말대로 얘들이 나중에 제도권 들어가면 지금 이 586 이것들한테 철저하게 복수해줘야 돼. 철저하게. 그래서 이 좌파 대통령, 빨갱이 대통령을 전부 다 저 국립묘지를 다 파버리고 좌파 그다음에 뭐 민주화 세력들 이것들 전부 다 얘들이 나중에 제도권 들어가면 전부 다 파묘해가지고 자격 박탈, 재산 몰수 다 해야 돼. 그 자식들의 다 책임을 물려야 돼. 지금 2030에서 그다음에 우파 깨어있는 우파 중에서 나중에 대통령도 나올 거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걔네들이 이때 꼭 복수를 해주길 나는 봐요. 나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 누구도 그 얘기 하더라고. 꼭 복수해줘.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도 그렇고 박 전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한 이 모든 수치와 이 모욕을 지금 2030 세대가 반드시 복수해 주길 나는 원해요. 반드시 철저하게 복수해갖고 다시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사파 이 종북 세력이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을 지옥같이 만들지 않게 그렇게 만든 세력을 반드시 지금 2030이 나중에 제도권 들어가서 철저하게 복수해 주길 바라요. 나도 그 생각이 옛날부터 들었어. 지금 거리에서 참 저 중국,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게 외치는 젊은 애들 중에 미래 대통령이 있을 거고 미래 국회의원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제도권 들어가면 꼭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철저하게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사형수 독방에다가 그 무지막지한 놈들이 그냥 의자를 들어다가 어떻게 했길래 나중에 꼭 복수해줘요. 박근혜 대통령 5년 동안 감옥에 가둔 것도 복수해야 되고 문가, 노씨, 영상이, 대중이 이것들이 반 대한민국, 반 민족, 반 대한민국을 파멸한 거에 대한 복수를 꼭 해서 대통령 저거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돼. 영상위부터 다 지워야 돼. 영상. 국립묘지에서 파야 돼.
무연히 대중이 지금 저 제인부터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이것들 몽땅 다 저 철저하게 받은 만큼 복수해서 대한민국이 진짜 정상화돼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언제까지 볼 거야. 저는 앞으로 2030 중에 그렇게 복수해줄 제대로 된 대통령, 정치, 국회의원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거리에서 힘들고 땀 흘리고 지금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북치고 목소리가 막 시도 외치지만 나중에 저들이 권력 제도권에 들어가서 바로 잡아야지.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복권시켜주고 윤 대통령도 다시 명예회복시켜주고 그동안 대한민국 우파 세력들 그 억압받는 세력들을 다시 다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 대신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무상시 마치 민주화 모임했던 그 인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삼이, 대중이, 무연이, 제인이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전부 다 부관 참시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냐, 목사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저들은 정말 사악하고 너무나 악질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을 피땀 흘려 세운 그 세력들을 완전히 지금 깔아뭉개고 있잖아요. 깔아뭉개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도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집안에다 지금 그걸 모시고 있다. 국립묘지에 가장 좋은 데 가야 될 분이라고 전두환 대통령. 대한민국의 IT 기본을 닦아준 분이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저 판교 저쪽에 있는 그 젊은 놈들, 니들 전두환 욕하는데 전두환 욕하면 프로야구 경기 절대 보면 안 돼요. 한강 고수부지 나오면 안 돼요. 컴퓨터 손에도 되지 마. 다 전두환 대통령이 다 기초를 놔준 거예요. 그 위에서 90년대 나중에 김대중 때 IT 붐이 그래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지. 왜 그걸 모르냐? 전두환 대통령이 한 게 너무 많아요.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많은 걸 제대로 딱 이렇게 매듭을 쳐줬다. 전두환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이걸 잘해놔 중화국 공업했어도 결국 우리나라는 필리핀 꼴 났을 거예요. 동남아 꼴 났을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을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영삼인지 뭔지 아는 그 거지 같은 그 머릿속에 정말 아무것도 든 게 없는 게 지가 무슨 뭐나 된 것처럼 정말 내가 그래서 오늘은 좀 비속어를 좀 안 쓰다가 많이 썼는데 이거보다 더 쓰고 싶은데 예배당 아니라 더 이상 쓰지 못하겠어요. 하여튼 젊은 애들 여러분들이 취업 못하고 중장년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명퇴 못해 하는 거 다 여러분들이 집 못 사 부동산 전월세 오르는 거 다 좌파들 때문이라는 거 똑바로 알고 앞으로 제발 좀 투표할 때 교회 다니는 분들도 투표할 때 좀 제대로 좀 자기 손가락 어디다 찍을 건지를 좀 잘 선택해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좀 제대로 좀 표를 찍으란 말이죠. 저쪽에 있는 그 전라도 지역 저 사람들도 제발 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정부를 세우시고 어떻게 모든 것들을 돌게 하시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바르게 알고 다음 투표나 정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좀 지혜롭게 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일부러 고생하거나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식 세대도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좀 역사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